안녕하세요, 이라아 디자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성수동에 위치한 트리마제 38평 아파트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정말 새롭고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간 현장인데요. 이번 현장을 디자인해주신 김지연 디자이너님과 함께 여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 디자이너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을 넓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셔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보시면 굉장히 이제 뷰가 좋은 집들이에요. 뷰들을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새로운 구조 변경 같은 것들도 많이 한 집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여기가 이제 고객님이 초록색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일랜드나 그리고 다양한 가구들 같은 것들에도 초록색의 아이템을 많이 녹여내려고 한 집이어서 그런 요소들을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소재와 마감재들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스테인레스와 유리, 그리고 돌 느낌이 나는 천연대리석과 타일, 무늬크 등과 같이 트렌디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들이 고급스럽게 디자인된 현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집을 디자인하였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관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양한 소재를 사용을 해서 디자인을 했는데요. 저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자주 쓰고 있는 무늬크 제품이에요. 이렇게 가로로 결이 되어 있는 무늬크로 신발장 도어를 만들고 그 옆면에는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 벤치 공간에는 잠깐 앉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좋아하시는 오브제 같은 것들을 둬가지고 좀 들어오면서부터 이 공간을 다채롭게 보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드렸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원래는 매거진 렉이에요. 근데 차키를 걸어두실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그 차키 거는 것들은 다 너무 일반적이어가지고 이렇게 매거진 렉을 설치를 해드려서 키를 거실 수도 있고 좋아하시는 잡지 같은 것들을 두셔서 이 공간의 느낌을 더 잘 내실 수 있도록 소품을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여기는 그 다 신발장인데 저희가 흑경으로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여기 현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인데 흑경으로 마무리를 해서 여기가 좀 답답하지 않게 보이게끔 디자인을 해드렸고요. 또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열리는 타입인데 클라이언트께서 나인봇을 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대요. 그래서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래쪽을 비워가지고 이렇게 폴딩 형태로 신발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현관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서부터 시원하게 뷰를 보실 수 있도록 구조 변경을 진행을 한 공간인데요. 원래는 여기가 드레스룸 공간이었어요. 근데 드레스룸 공간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 정면으로는 현관 중문에서부터 게스트룸 도어를 열면은 일자로 쭉 시원하게 보일 수 있도록 뷰 정리를 해드린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문 같은 경우는 자동문으로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원래는 여기가 통유리 자동문을 설치를 하려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 철거를 해보니 이 위쪽으로 소방배관이 좀 크게 지나가고 있어서 통유리 자동문을 설치를 하시려고 하면 위쪽에 30c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많이 내려와서 좀 답답해 보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위즈지스에서 나오는 리니어 자동문이라고 하는데 이 특징은 위쪽에 하드웨어 공간이 좁아서 천장 안쪽에 공간이 다소 낮더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특징은 이렇게 프레임이 있는 형태예요. 프레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간살형으로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이 위쪽에 가로로 얇은 환봉이 지나가 있는 타입으로 디자인을 해드렸는데요. 간살 같은 경우가 이 사람이 눈으로 바라봤을 때 가로 방향을 좀 더 깊게 인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원하게 세로 방향으로 좀 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가로로는 얇은 환봉이 들어가 있는 타입으로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중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게 되시면 이렇게 복도 공간을 지나서 공용부로 지나가실 수 있는데요. 복도 공간에 젖히게 보이는 이거는 무늬크 패널이에요. 이건 유리에너스에서 나오는 업사이클링 패널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이렇게 가로로 결이가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무늬크 패널이 여러 가지 시리즈 제품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는 돌담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한국적인 이런 가로결, 이 살아있는 패턴을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게스트룸 도어부터 여기 복도 공간, 그리고 여기 주방 쪽에 있는 패널까지 전체 다 같은 패널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하던 그 발레나 페인트인데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색감은 대부분 약간 붉은기나 아이보리 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채색에 가까운 그레이 톤을 사용을 했어요. 여기가 하이테크적인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스테인리스 느낌들이랑 이런 무채색의 그레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발레나 페인트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리스 발목등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게스트룸에서 손님이
화장실에 가시거나 아니면 공용부에서 이 화장실을 이용하실 때 양방향으로 센서가 작동을 하게 돼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발목등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벽 패널부터 주방까지 기역자로 라인 조명처럼 보이는 걸 설치를 해놨는데요. 사실은 얘는 라인 조명이 아니라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조명입니다. 이렇게 껐다가 켜보면 이렇게 흐르듯이 조명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워터 러닝 LED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클라이언트께서 이 조명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셨을 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설치를 하고 나니 굉장히 설치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여기 주방을 보시면은 굉장히 크고 멋있는 아일랜드가 먼저 보이실 텐데요.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린 퓨전이라는 대리석이에요. 보시면 여기 굉장히 다양한 마감재들이 많이 사용이 됐잖아요. 타일도 있고 스테인리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마감재들이 어지럽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마감재들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물성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하게 된 대리석이 이 천연 대리석인 그린 퓨전이고요. 고객님께서 그 초록색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약간의 이 초록 색깔 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대리석으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레더 마감이 되어 있어요. 레더 마감이라고 하는 거는 천연 대리석의 그 결감을 따라서 결이 더 잘 살아날 수 있게끔 돋보이게 그 마감 특성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레더라고 하면 전면 쪽에만 많이 하시고 상판 같은 경우에는 평평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물성이 좀 더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상판까지도 굉장히 이제 다채롭게 레더를 넣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싱크볼이에요.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 제품이고요. 포스터 제품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이 이제 위쪽에 이렇게 그릴을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요즘에는 배달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배달 음식 드시고 나서 플라스틱 같은 거 씻으시고 잠깐 말리실 때 이런 그릴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좀 편리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에 있는 이 수저는 한스그로의 제품인데요. 보통 한스그로이라고 하시면은 크롬이나 니켈 색깔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있는 찬넬이나 싱크볼에 맞춰서 블랙 컬러로 저희가 지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옆쪽에 있는 이 세제수전 같은 경우도 그 한스그로의 제품의 블랙 컬러로 같이 맞춰드렸고요. 앞쪽에 보이시는 이 아일랜드 찬넬은 저희가 밀라노 페어에서도 보여드렸던 바라짜 찬넬이에요. 모마랑 칼꽂이 그리고 이제 컵 같은 거 잠깐 말리실 수 있도록 앞쪽에 편리하게 아일랜드 찬넬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 후드는 팔메익에서 나오는 루멘 175라는 후드인데요. 아일랜드 물성에 맞춰서 굉장히 커다란 후드가 오브제처럼 보일 수 있도록 멋있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아일랜드 뒤쪽에는 키 큰 장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키 큰 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셨을 때는 일반적인 키 큰 장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저희가 굉장히 재미있는 하드웨어랑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여기는 누오미 팬트리장을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냉장고 옆쪽에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회전이 되는 제품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어느 방향에서도 물건을 편하게 꺼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 아파트의 특성상 이 안쪽에는 이렇게 싱크뱅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게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있는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다양한 이 가구들을 다 넣을 수 있게끔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요. 여기는 자동입니다. 블럼 HF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서 열고 닫으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 하드웨어를 설치를 해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제 거실입니다. 처음에 고객님께서 의뢰를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 바로 뷰 공간이 또 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단순하게 보이지만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먼저 보이는 부분이 이쪽 공간인데요. 사실은 지금은 낮이어서 유리 부분이 좀 돋보이진 않는데 유리가 돋보이는 시간대는 바로 밤입니다. 여기가 이 고층이기 때문에 야경이 정말 아름다운 집인데요. 여기가 창이 전면에도 있고 좌측에도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기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야경을 조금 해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을
저희가 야경을 봤을 때 좀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이 벽체를 철거를 하고 기존에 남아있던 콘크리트를 노출시켜서 그 앞쪽에다 유리를 설치하였는데요. 이 유리가 사실 낮에는 그렇게 많이 비치진 않지만 밤에 봤을 때 마치 파노라마처럼 이 야경 뷰가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였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조금 더 맑은 유리를 써서 안쪽에 있는 노출 콘크리트가 보이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게끔 조금 더 짙은 녹색 유리를 사용하여서 포인트를 잡아줌과 동시에 안에 있는 콘크리트가 조금 은은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러닝 LED를 설치하였는데요. 사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고객님께서 러닝 LED를 정말 이 집에 구현해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다가 러닝 LED를 시공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거실의 구조 때문에 살짝 로스가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고객님 혼자 사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그냥 오픈할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고객님께서 좋아하시는 오브제들을 놓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철봉이 하나 있는데요. 또 고객님께서 운동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쪽엔 저희가 천장 하지를 잘 잡아서 튼튼한 철봉을 또 이렇게 매립시켜 드렸습니다. 거실 공간에서 눈에 띄는 거는 사실 인테리어보다는 고가의 가구들인데요. 거실을 보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 소파랑 이 테이블이실 텐데요. 사실은 이 소파와 테이블이 이 집의 아이덴티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이 픽을 하셨던 이 로시보부아 소파인데요. 원래 이 소파가 아이보리 컬러나 이런 밝은 류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워낙에 이제 그린 컬러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린 컬러로 처음부터 픽을 하신 소파였어요. 처음에 이 소파를 고르셨을 때 굉장히 당황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 소파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오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가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테이블은 로쉐보부아에서 나오는 아스트로랩이라는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이 1.0이랑 2.0 버전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 버전인 건데 제일 큰 특징은 이제 테이블 다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2.0은 여기가 블랙 컬러로 나오고 여기는 스테인리스 컬러가 훨씬 더 이 집의 물성에 잘 맞기 때문에 1.0 제품으로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태엽 무늬가 있는데요. 움직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확장될 때마다 이 중장비가 움직이는 것처럼 중간에 열렸다가 닫히는 재미있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이 사이즈가 이 집의 거실에 비해서 좀 큰 사이즈이긴 한데 테이블 자체랑 그 다음에 의자가 투명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셨을 때 보셔도 전혀 이 테이블이 부담 없는 굉장히 멋있는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고요. 또 보시면 이 천장에 우물 천장이 거실부터 이 주방까지 쭉 연결돼서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우물 천장이 거실에만 있는 굉장히 좁은 형태였어요. 근데 이 공용부 공간을 구조 변경하면서 훨씬 더 확장감 있는 형태로 여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길어 보일 수 있게끔 길게 확장을 해서 다시 디자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천장 부분도 보시면 저희가 최대한 층고를 올리기 위해서 우물 천장 중간에 보시면 매립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간접 조명으로만 전체 조도를 잡으면서도 천장이 최대한 많이 올라갈 수 있게끔 디자인을 잡아드렸고, 그러면서도 이 중간에 사용하시는 테이블에서는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기 중간 하리 부분에 디밍이 되는 레일 조명을 설치를 해서 업무를 보시거나 아니시면은 친구분들이랑 파티를 하실 때 원하시는 조도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편리하게 조명 계획을 잡아드렸습니다. 이쪽 공간은 TV 쪽 공간입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플랫하게 라인 정리를 해드렸지만 여기에도 많은 기능들이 숨어져 있는데요. 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브라켓 매립을 통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TV를 마감해드렸고, 사실 여기에서 사용하시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에 키 큰 장을 설치하여서 여기 안에 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기기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키 큰 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육중한 느낌의 스테인리스 중문이 또 여기 이 공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스테인리스로 저희가 그 스윙 도어를 설치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 집의 톤이 이 주방 쪽에서부터 흐르는 베스감은 약간 좀 어둡고 다양한 소재감을 갖고 있지만 이쪽 벽면은 그냥 깔끔하게 발페인트로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의 어떤 포인트나 톤을 살짝 받아줄 수 있게끔
스테인리스로 기획을 해서 디자인을 하였고요. 스테인리스 중문을 디자인할 때도 표면을 약간 그로시하게 표현을 할지 아니면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마감을 해서 표현을 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여기에 또 들어간 시그니처 냉장고가 약간 무광의 스테인리스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약간 바이브레이션 마감을 하여서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였고요. 실질적으로 이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되었지만 그렇게 무겁지 않은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지장이 없게끔, 그리고 이 공간을 조금 더 유니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로 저희가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키 큰 장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키 큰 장이 아니라 저희가 홈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는 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폴딩 포켓 도어로 제작을 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홈바와 와인셀러까지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 공간에 배치해드렸습니다. 사용하시지 않을 때는 닫아서 깔끔하게 이 벽처럼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곳은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조 변경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는데요. 안방 침대 옆쪽 공간에는 원래 베란다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공간을 확장을 해서 안마의자를 두시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좀 더 멋진 뷰를 감상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 변경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기둥에도 원래는 여기가 그냥 페인트 기둥이었는데 이 뷰가 파노라마처럼 비치면서 훨씬 더 예쁘게 보일 수 있게끔 브론즈경으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예쁜 뷰를 같이 담으실 수 있는 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침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매트리스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셔가지고 그 매트리스에 맞춰서 저희가 단상이랑 헤드보드를 제작을 해드렸어요. 이 헤드보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여기 코너에 있는데요. 이 코너 부분이 살짝 라운드 처리되어 있어요. 목공으로 이 헤드보드나 침대 단상을 만들게 되면 모서리에 부딪혀서 조금 아픈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하면은 이 제작 가구와 다를 바 없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헤드보드 위쪽으로는 여기도 발레나 페인트로 마감을 해드렸는데요. 공용부보다는 한 톤 더 어두운 컬러의 발레나로 마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침실 공간이다 보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이 공간을 누리실 수 있게끔 한 톤 정도 더 어둡게 마감재를 선택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저희가 메리평 조명을 설치를 해드려서 주무시기 전에 간단한 책 같은 거 보실 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편리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게 헤드보드랑 안방 전체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일괄소등을 만들어 드려서 훨씬 더 편리하게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헤드보드 반대쪽에는 이렇게 유리장을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중문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보이는 공간에 배치를 해드려서 들어올 때부터 이 안방이 훨씬 더 멋있게 보일 수 있게끔 옷장을 전부 다 유리장으로 배치를 해드렸어요. 유리장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살짝 어두운 톤의 흑니켈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마감을 해드렸고요. 도어 유리 같은 경우에도 브론즈경과 맞춰서 전체 브론즈 유리로 마감을 해서 이 공간에 여러 가지 소재가 사용됐지만 같은 무드로 통일될 수 있게끔 디자인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도 구조 변경을 굉장히 많이 한 공간인데요. 원래는 여기 보이시는 이 조정욕조 공간이 거실 욕실 공간이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의 첫 번째 니즈 중에 하나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시면서 이 반대쪽에 있는 멋진 뷰를 보고 싶으시다는 거였는데요. 트리바제 특성상 어떻게 원래 구조에서 배치를 해도 이 욕조에서 뷰를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거실 욕실부터 안방 욕실 전체를 다 철거를 하고 구조를 완전히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큰 조정욕조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편하게 반신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샤워를 하실 수도 있는 공간이 같이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아래쪽에는 통석으로 디딤석을 하나 제작을 해서 좀 편리하게 올라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어요. 통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분위기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 석재를 사용을 해서 직접 가공 제작을 의뢰한 제품이고요. 통석의 소재감 자체가 약간 규조토처럼 발바닥에 물기 같은 것도 잡아줄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쪽 조정욕조에는 또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밀라노 페어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컬러의 앤썸 스테이트먼트 수전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이 수전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 옆쪽에 바디젯이 설치가 돼 있어서 바디젯이 움직이는 그 라인을 따라서 몸을 좀 더 편리하게 씻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바디젯의 위치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 뷰를 좀 더 잘 보실 수 있게끔
일부러 이 창가 쪽으로 배치를 해서 씻으시면서 이 뷰를 감상하실 수 있게끔 배치를 잡아드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안방 욕조에서 뷰를 더 잘 감상하실 수 있게끔 안방과 안방 욕조 사이에 있는 이 벽체에는 투명한 큰 유리를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이 유리 자체가 가끔은 가리고 싶을 때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리 사이에는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서 편하게 내리고 올리실 수 있게끔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저희가 매립 거울을 하나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샤워하시면서 거울 보실 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거울을 돌출되지 않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실 수 있게끔 거울을 벽면에 아예 매립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샤워 홀더도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거울에 타공을 해서 샤워 홀더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좌측에는 저희가 매립 선반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 편하게 샤워 용품을 올려두실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굉장히 긴 세면대를 배치를 해드렸는데요. 이 세면대의 이 상판 같은 경우에는 윤현상제에서 나오는 박판 타일이에요. 약간의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고 간지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퍼져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해서 최대한 매지가 없게끔 박판 타일로 세면대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세면대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두 분이서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충분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나중에 손님이나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수전도 2개를 설치를 해서 넓은 세면대 공간을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이 수전 같은 경우에는 워터튜브인데요. 트리미에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물 나오는 부분이 볼드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설치를 해놨을 때 이 바깥에 있는 다른 기계적인 것들과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안방욕실에서도 전체의 무드를 잘 이끌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을 해서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서랍으로 배치를 해드려서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이 좌측에 보이는 얘는 수건거리인데요. 보시면 일반적인 수건거리보다 길이가 훨씬 더 긴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저희가 바스타월을 거신다고 하셔가지고 길이를 더 길게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드린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벽면에 이 타일을 보시면 얘가 윤현상제에서 나오는 타일인데요. 이 타일이 이렇게 오돌도돌한 재질과 평평한 재질이 같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같은 라인에 있는 제품인 건데 저희가 그 조명이 비춰지는 곳들에는 질감이 있는 타일을 선택을 해서 이 욕실도 훨씬 더 다채롭게 보일 수 있도록 마감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베르몬드 조명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3가지 색깔로 달자고 여기 추천을 드렸던 제품이에요. 엉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컬러감이 이 집에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제일 먼저 보이는 공간에 이렇게 재미있는 조명을 달아드려서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개성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디자인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양변기를 살짝 숨겨드렸는데 이 양변기는 로얄앤코에서 나오는 블로이 제품이에요. 측면에 이 향기 나는 제품을 넣으시면은 양변기를 훨씬 그 하이 퀄리티로 쓰실 수 있는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블랙미러 소울이라는 제품이에요. 원래 이제 이너 소울이라고 하시면은 화이트 제품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블랙 이너 소울로 설치를 해서 이 공간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공간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 확장돼 보일 수 있도록 블랙 미러 소울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현장은 그 고객님의 어떤 니즈가 굉장히 좀 실험적이고 약간 새로운 것을 좀 많이 시도하고 싶어 하시는 니즈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진행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김전 팀장이 여기를 메인으로 디자인해 주셨는데 김전 팀장님 어떠셨나요? 저도 여기 디자인을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했어요. 새로운 하드웨어나 새로운 마감재들을 여러 가지 접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마무리된 집을 보니까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현장을 진행하면서 평상시에 좀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소재들을 조금 더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그리고 고급스럽게 표현이 될 수 있게끔 연출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 현장인데요. 저희 이라다 디자인은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엔 더 좋은 현장과 새로운 시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